23회에서는 서강주가 62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혼절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만득은 침대 밑에 보관했던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서 머리를 부딪히며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를 가장 먼저 목격한 이다림은 자신 때문에 이만득이 위중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 이만득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고봉이와 안길래에게 침대 밑에 돈이 없어. 누가 싹 다 가져갔어. 텅 비었더라. 모른다. 헛것 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에 고봉이와 안길래는 이만득이 치매에 걸린 것이라고 의심하며 직접 집으로 돌아가 돈의 행방을 확인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침대 밑에는 돈다발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들은 이만득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사실은 서강주가 전날 밤 이다림의 눈물을 보며 백지연에 붙인 묘지를 파헤쳐 돈다발을 찾아 침대 밑에 다시 넣어둔 것이었다. 강주는 이다림에게 돈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간방 가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 아니냐. 할머니와 할아버지 잘못되면 너까지 못 산다. 어차피 엄마 땅에 묻어놓을 돈, 사람 살리자고 작정한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이에 이다림은 서강주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에게 볼에 입을 맞춘다. 서강주는 염치가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못하겠다면 내 입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춰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다림은 염치는 없지만 반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 웃음을 자아낸다. 같은 날 이다림은 백지연의 전화를 받고 그녀를 만나러 간다. 백지연은 이다림에게 난 내 아들 안 믿는다. 직접 듣자. 호텔 방에 왜 갔냐? 내 앞에 왜 무릎을 꿇었냐라고 따져 묻는다. 이다림은 사모님 말대로 아들과 헤어지기로 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잘 사는 집가 잘해보려고 가방까지 싸들고 간 것. 그렇지만 정리하겠다라고 대답하며 62억의 비밀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한다. 이 장면은 이다림이 강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주며 그녀의 내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킨다. 백지연은 이다림의 대답에 의아해하지만 이다림은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는다. 이 장면은 이다림의 결단력을 보여주며 그녀가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을 드러낸다. 이후 이다림은 강주에게 돌아와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며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강주는 다림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이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야 라고 응원하지만 이다림은 강주 오빠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젠 끝내야 할 때야 라고 눈물을 흘린다. 강주는 이다림의 결심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응원할 수밖에 없음을 느낀다. 이 장면은 두 사람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강주와 이다림의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24회에서는 이미연이 바늘 도둑에서 소도둑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미연은 아들 신이 침대 밑을 살펴보라는 조언을 듣고 그곳에서 거액을 발견하게 된다. 신이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절도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져가며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긴다. 서강주는 차태웅의 옥탑방에 눌러앉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다림을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고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진다. 이다림은 강주와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빠져들기 시작한다. 한편 태웅은 지승동과 함께 지승그룹 상무로서 첫 출근을 하게 된다. 이차림은 태웅과의 친분을 비밀로 하고 있지만 태웅이 원래의 자리를 찾은 듯한 모습에 뿌듯함과 함께 묘한 떨림을 느낀다. 이무림과 송수진은 양길순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밀항업자를 신문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그러던 중 길순의 휴대폰이 다시 켜지면서 그가 죽기 직전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 메시지에는 숨겨진 100억 원의 위치 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는 김성훈, 상순, 길순에게 전송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러브캐피탈의 직원들은 의학산으로 돈을 찾으러 가고 그 뒤를 쫓던 무림, 수지, 윤미옥은 백지연이 도둑맞은 돈이 100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강주는 라이브 커머스를 개설하기 위해 홈페이지 매출 200만 원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동대문에서 옷을 매입해 판매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다림은 세탁소 손님들이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옷들을 활용해 보려다가 강주와의 말다툼이 벌어진다. 다림은 사업 개시에 필요한 자금을 아끼기 위해 강주 몰래 세탁소 창고에 보관했던 옷을 판매하기로 결심한다.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한 차림과 태웅은 혹시라도 세탁소에 누가 될까? 라는 생각에 다림이 올린 상품들을 모두 구매해버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고봉이 안길래 이만득은 강주를 불러 모아 모진 질책을 한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라며 강주에게 책임을 물은 고봉이의 목소리는 날카롭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림은 강주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던 중 다림은 자신이 강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본심을 고백한다. 강주 오빠, 사실 나는 이라며 다가가지만 강주는 다림아, 지금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니야 라고 답한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급진전됨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경찰과 사채업자들이 세탁소에 숨겨진 돈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주의 인생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의학산에서 파온 돈이 임자가 있는 돈인 줄도 모른 채 사용하는 청렴 세탁소 가족의 모습은 불안과 위태로움을 점차 쌓아가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긴장감을 증폭시킨다.